비가 쏟아지는 교실 창가에서 김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야, 개이 새끼 라는 욕설이 귓가에 메아리 쳤고 그의 가슴은 칼에 베인 듯 아팠다. 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새 학교, 새 시작.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민주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낯선 학교 문턱을 넘은 지 겨우 일주일째였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그는 이전 학교에서부터 속으로 간직해온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남자를 좋아했다.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학교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날, 체육 시간에 우연히 동급생의 어깨를 스치며 웃은 그의 미소가 누군가의 입에서 독이 되어 퍼졌다. 저 새끼, 이상해. 게이 아냐?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학교를 휩쓸었다. 교실 안은 지옥이었다. 민준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칼날처럼 쏟아졌다. 야, 민준아. 오늘도 내 친구 기다려. 누군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나일까? 왜 이 학교일까?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은 있었지만 이번엔 더 잔인했다. 여기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르니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그의 쟁반이 뒤집혔다. 지저분한 놈은 밥도 제대로 못 먹네.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견뎌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시고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 떠나셨다. 그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그날 밤, 방 안에서 그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나야. 이게 나의 일부야. 왜 숨겨야 해?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다시 마스크를 썼다. 웃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냥 보이지 말자. 학교 생활은 매일의 전쟁이었다. 수업 중에 누군가 그의 등을 툭 치며 속삭였다. 야, 오늘은 누구랑 데이트해? 민주는 몸이 굳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체육 시간, 축구공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실수야, 실수 라는 변명 속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다. 그는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달아날 곳이 없었다. 전학 온 이유는 어머니의 새 직장 때문이었고 그는 그분의 부담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농구 코트였다. 민주는 이전 학교에서 농구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공을 드리블할 때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었다. 그는 코트 위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 학교에 와서 그는 그곳조차 피했다. 농구부, 저런 놈이 들어오면 웃기지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비가 그친 오후, 그는 홀로 코트에 서 있었다. 공을 튕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야, 너. 농구 잘하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거기엔 학교 농구부 주장인 이준호가 서 있었다. 18살, 키 크고 어깨 넓은 소년으로 학교의 스타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아, 그냥 취미예요. 그는 공을 멈췄다. 준호는 웃으며 공을 받아들었다. 한 판에 볼래? 나 혼자 심심해서 민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그들은 1시간 동안 플레이했다. 준호의 패스는 정확했고 민준의 슛은 날카로웠다. 아, 너 진짜 재능 있어. 왜 농구부 안 들어와? 준호의 말에 민준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로.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소문이 다시 시작됐다. 준호가 왜 저런 놈이랑, 설마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민준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다시 고립됐다. 준호조차 피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준호는 달랐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가왔다. 오늘 연습 올래? 코치가 너 봤대. 관심 있대.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구부 입단 시험이 다가왔다. 민준은 밤새 연습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험 당일, 코트 위에서 그는 빛났다. 드리블, 패스, 슛 모든 게 완벽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저 새끼. 대단하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코치는 즉시 그를 받아들였다. 김민준. 환영의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는 받아들여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입단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탈의실에서 그의 가방이 뒤집혔고 개이 새끼의 물건이라는 낙서가 새겨졌다. 민준은 울었다. 집에 돌아와 베개를 물고 왜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농구부 연습은 민준의 피난처가 됐다. 그는 매일 코트에서 자신을 증명했다. 팀원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의 플레이를 보며 변했다. 민준아, 오늘 슛 좋았어. 누군가의 칭찬이 처음 들려왔다. 준호는 더 가까워졌다. 너 진짜 강해. 나도 배울 게 많아.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준은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나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너는 너잖아. 그게 전부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있는 그대로 봐줬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학교 축제 날, 누군가 민준의 사진을 찍어 게이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민준은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너 혼자 아냐. 그날 밤. 그들은 코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준은 느꼈다. 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또 상처받을까 봐. 겨울이 왔다. 농구대회가 시작됐다. 민준은 스타 플레이어가 됐다. 그의 슛은 학교를 열광시켰다. 하지만 상대팀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야, 개이 새끼, 공 좀 제대로 던져봐. 관중석에서 야유가 날아왔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준호의 외침이 들렸다. 민준아, 너는 최고야. 그는 슛을 성공시켰다. 그 순간, 세상이 변하는 기분이었다. 대회 결승전. 학교 전체가 지켜봤다. 민준은 압박 속에서 빛났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부상으로 쓰러졌다. 다리가 꺾인 고통 속에서 그는 포기할 뻔했다. 왜 나일까?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달려와 안아줬다. 일어나.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에 민준은 일어났다. 마지막 슛. 골. 학교가 환호했다. 승리 후. 민준은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고 그는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가 아니에요. 농구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요. 제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했다. 학교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러워. 시간이 흘러. 민준은 졸업했다. 그는 대학 농구 선수가 됐다. 준호와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상처는 치유됐고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다. 민준은 깨달았다.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고통 속에 희망이 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사랑했다. 민준의 졸업 후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는 이 제19살 대학생이었다. 스포츠 과학과에 입학한 그는 여전히 농구공을 쥐고 코트를 누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다. 대학에서도 소문은 퍼졌다. 저 새끼. 고등학교 때 게이 스캔들 있었대.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의 가슴을 다시 아프게 했다. 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준호도 같은 대학에 들어왔고 그들은 기숙사에서 가까운 방을 배정받았다. 민준아, 오늘 연습 어땠어? 준호의 미소는 변함없었다. 민준은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다. 그들의 관계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함께 코트를 뛰는 시간,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들. 민주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용기를 냈다.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오래전부터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싹텄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길, 서로의 꿈을 나누는 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다. 캠퍼스에서 그들의 손잡는 손이 목격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야, 동성애자들아. 여기서 꺼져. 포스터에 낙서가 새겨졌다. 민주는 다시 무너질 뻔했다. 왜 우리일까?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준호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 싸워보자. 대학 농구리그가 시작됐다. 민주는 주장으로 선정됐다. 그의 리더십은 팀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상대팀의 더티 플레이는 심했다. 게이 새끼. 조심해. 코트 안에서조차 욕설이 날아왔다. 민준의 다리가 다시 아팠다. 과거 부상의 후유증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 안에 준호의 응원이 그의 힘이었다. 리그 중반.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대학생 게이 커플. 댓글은 독이었다. 역겹네. 학교 망신이야. 민주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에 민주는 울었다. 처음으로 가족의 지지가 느껴졌다. 준호와 함께 그들은 LGBT 모임을 찾았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민주는 거기서 목소리를 냈다. 고등학교 때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농구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살렸어요. 박수가 터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리그 결승전. 관중석은 가득 찼다. 민준의 팀은 열세였다. 하지만 그의 플레이는 압도적이었다. 마지막 쿼터.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지휘했다. 이길 수 있어. 슛이 들어갔다. 승리. 트로피를 들고 민주는 준호를 안았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이번엔 야유가 아니었다. 축하해. 민준, 누군가 외쳤다. 승리 후 학교 신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용기 있는 사랑. 코트 위의 기적. 민주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제발, 우리를 봐주세요.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민준 선배. 멋져요. 후배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21살이 됐다. 그는 프로 농구 시험을 준비했다. 준호와의 삶은 안정됐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민준의 물음에 준호는 웃었다. 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프로 시험에서 그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게이 선수, 팀 분위기 깨질 텐데 코치의 말에 민준은 분노했다. 제 플레이가 문제예요. 그게 전부죠. 그는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눈물이 흘렀다. 프로 데뷔 전 스타디움은 10,000원이었다. 민준은 코트에 섰다. 과거의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이게 나야. 슛이 들어갔다. 관중이 일어났다. 준호의 환호가 들렸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프로 생활은 꿈 같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22살 민준은 서울의 프로팀에 합류했다. 훈련은 지옥 같았고 팀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야, 민준. 내 남친은 안 와. 누군가의 농담이 터졌다. 민준은 웃으며 넘겼다. 준호는 바빠. 나중에 데려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더 열심히 했다. 코트 위에서만은 완벽했다. 준호는 회사원으로 일했다. 마케팅 부서에서 그는 민준의 응원군이었다. 오늘 경기 봤어? 대박이었어.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가 민준의 피로를 녹였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했다. 한강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민준아, 내가 빛나. 준호의 말에 민준은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이 완벽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이 커졌다. 프로 농구 스타의 게이 라이프 기사가 쏟아졌다. 팬들은 갈렸다. 응원해. 불편해. 민준의 인스타그램은 악플로 도배됐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만? 준호가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스타야. 그게 다 변할 거야. 국가대표팀 선발전. 민준은 최고의 컨디션을 보였다. 하지만 코치의 결정은 충격이었다. 민준. 내 이미지가. 그는 거부됐다. 분노가 치밀었다. 제 실력이 문제예요. 그는 항의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스캔들. 민준은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준호의 편지가 왔다. 너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아는 민준은 그래. 그는 단체 시위를 시작했다. LGBT 권익 단체와 함께. 스포츠는 차별이 없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뉴스에 실렸다. 팬들이 모였다. 민준 오빠. 파이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코치는 결국 사과했다. 내 실수였어. 다시 보자. 대표팀에 합류한 민준은 아시안게임에서 MVP가 됐다. 금메달을 들고 그는 울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준호가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23살. 민준은 책을 썼다. 코트 위에 나. 자전적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고통이 날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자유예요. 준호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영원히 함께. 서약식에서 민준은 웃었다.
24살. 민주는 코치가 됐다.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봤다. 너희는 특별해. 숨기지 마. 제자들이 변했다. 학교는 포용적 환경이 됐다. 시간은 흘렀다. 25살. 민주는 은퇴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스포츠계의 아이콘. 준호와 함께 작은 가족을 꾸렸다. 입양한 아이가 웃었다. 아빠들, 사랑해. 민주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다. 과거의 비처럼.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축복이었다. 고마워. 세상아. 은퇴 후의 삶은 평화로웠다. 26살 민주는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했다.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실력으로 증명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그의 조언은 소중했다. 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게이예요. 민주는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준호는 승진했다. 부장으로서 바빴지만 집에 오면 민준의 마사지를 받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주말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늙자. 준호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변화.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민주는 증언자로 나섰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평등을. 그의 연설은 전국을 울렸다. 반대 시위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아졌다. 법안이 통과됐다. 그날 밤 민준과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27살. 민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숨겨진 코트.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 전국 방송됐다. 시청률이 폭발했다. 감동적이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학교들은 상영회를 열었다. 괴롭힘 방지 교육이 시작됐다. 아이. 5살 지훈이는 민준의 자랑이었다. 아빠. 농구 해줄래? 민준은 공을 던졌다. 지훈의 웃음이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 완벽해. 28살. 민주는 강연자로 유명해졌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차별 없는 스포츠를. 그의 메시지는 세계로 퍼졌다. 한국은 LGBT 권리 선두국이 됐다. 29살. 위기가 왔다. 건강 문제. 과거 부상이 재발했다. 수술대에서 민주는 두려웠다. 준호야. 미안해. 준호는 병상에서 말했다. 함께 이겨. 항상 그래왔잖아. 회복 후 민주는 더 강해졌다. 재활 중에 책 2번째를 썼다. 상처의 힘. 베스트셀러. 그는 깨달았다. 고통은 선물이 됐다. 30살. 민주는 학교 이사를 맡았다. 그의 옛 학교.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요. 변화가 시작됐다. 제자들은 영웅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35살. 민준과 준호는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꿨다. 지훈이는 대학생이 됐다. 아빠들, 감사해요. 민준은 일기를 썼다. 게이로 태어난 게 축복이었어. 그 덕에 사랑을 알았으니까. 40살이 되던 해, 민준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코트 너머의 삶, 그의 여정이 담겼다. 출판 기념회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약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사랑이 날 세웠어요. 청중이 울었다. 준호가 곁에서 손을 잡았다. 지훈이는 이제 15살. 농구를 시작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 민준은 코치가 됐다. 너의 길을 가. 숨기지 마. 지훈의 팀은 다양했다. 게이, 레즈비언 친구들이 많았다. 시대가 변했다. 민준은 자선재단을 세웠다. 레인보우 코트 청소년 괴롭힘 피해자 지원 워크숍을 열었다. 너희 목소리를 내.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한 소년이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 보고 용기 냈어요. 준호는 은퇴했다. 함께 여행을 다녔다. 유럽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이게 꿈이었어. 자유의 공기가 달콤했다. 45살. 민준은 영화 각본을 썼다. 그의 삶을 바탕으로 불굴의 슛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에서 그는 준호를 안았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50살.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민준은 후회했다. 더 할 일이 많아. 준호가 말했다. 충분히 했어. 이제 쉬어. 수술 성공. 민준은 재활했다. 지훈의 결혼식에서 그는 신랑의 손을 잡았다. 사랑을 지켜. 눈물이 흘렀다. 55살. 민준은 교수로 강의했다. 스포츠 심리학. 감정의 코트 학생들이 열광했다. 60살. 은퇴. 작은 마을로 이사. 바다를 보며 준호와 함께 일몰을 봤다. 행복했어. 민준의 삶은 교훈이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사랑의 승리.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민준은 추억을 더듬었다. 65살. 그는 자서전을 업데이트했다. 여전히 코트 위에 손녀가 읽었다. 할아버지, 멋져요.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 네트워크. 민준 효과라 불렸다. 괴롭힘률이 줄었다. 70살. 준호가 먼저 떠났다. 미안해. 민준아, 마지막 말. 민준은 무너졌다. 장례식에서 그는 말했다. 너는 내 코트였어. 영원히. 상실의 고통 속에서 민준은 썼다. 이별의 슛, 슬픔을 예술로. 75살. 그는 홀로 산책했다. 하지만 가족이 곁에. 지훈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해줘. 80살. 병상에서 민준은 미소 지었다. 좋은 삶이었어. 그의 죽음은 뉴스됐다.
영웅의 마지막 슛, 장례식에 수천 명. 감사합니다. 민준의 유산은 영원했다. 세상은 변했다. 그의 덕에 민준의 삶은 계속 빛났다. 50대 중반. 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젊은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너희의 코트를 찾아 아이들이 모여 농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소녀가 말했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학교에서 혼나요. 민주는 안아주었다. 나처럼. 하지만 너는 강해질 거야. 지훈의 딸. 10살 수민이는 민준의 보배다. 할아버지. 농구 가르쳐줘. 코트에서. 민준은 공을 굴렸다. 슈팅은 마음에서 나와. 준호의 빈자리는 컸지만 민준은 채웠다. 매년 준호 기일에 강을 걸었다. 오늘도 고마워. 60대. 건강 체크. 암 진단. 왜 지금? 분노. 하지만 그는 싸웠다. 화학요법 중에 강연을 했다. 병도 코트야. 이겨. 치료 성공. 기적이라 불렸다. 그는 책을 썼다. 생존의 드리블. 70대. 수민이 대학생. 할아버지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해요. LGBT 클럽이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내 승리야. 85살. 민주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 사랑해. 그의 장례는 축제였다. 사람들, 민준 오빠, 영원히. 세상은 그의 덕에 포용적이었다. 코트 2. 그의 정신이 살았다.